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16번부터 풀게요.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고 근육 조직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제 기억으로는 그 신경 조직, 상피 조직, 근육 조직, 결합 조직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써볼게요. 신경 조직,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이렇게 있을 때 저번에도 근육 조직에 대해서 고르라는 문제가 아마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결합인지 근육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이 물어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 답 보기에 신경 조직을 섞어내서 오답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방금 지금 근육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요. 거의 다 맞는 거고 틀린 거 하나 있다는 얘기죠. 읽어보면 1번 뼈대 근육은 힘줄에 의해 뼈에 부착되어 몸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골격근 이야기하는 거죠. 뼈대 근육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제 골격근을 이야기하는 거고 골격근이 이제 자기 뜻대로 수익근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교과서에도 수익근이라고 골격근은 수익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심장 근육은 뼈대 근육처럼 줄무늬가 있다. 줄무늬 근이죠, 둘 다. 심장 근육과 심근과 골격근은 전부 줄무늬가 있다. 줄무늬 근이다. 그리고 3번 근육 조직은 근육 섬유라고 불리는 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이제 이 근육 조직에 나오는 파트에서 그림으로 이제 나오면서 계속 큰 근육에서부터 작은 근육까지 그 다음에 수축 단위 그 이제 미오신과 액틴 섬유의 그 그림까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번도 맞는 보기. 그럼 결국엔 답은 4번일 텐데 4번은 뼈대 근육은 민무늬 근육보다 오랜 시간 지속해서 수축할 수 있다. 이거는 약간 상식적인 면에서 골격근은 우리가 힘을 쓰려고 하면 어느 순간 수축이 풀려버리죠. 그러니까 오래 수축한다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이고 이 문제에서 자주 쓰는 방법이라고 했죠. 서로 바꿔서 설명해서 틀린 것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를 만드실 때 옳은 거 이제 문장이 있으면 이제 그 순서의 배열을 바꿔서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번은 영상기술의 발달로 내과 의사들은 수술 없이도 기관계를 볼 수 있다. 다음 보기에서 옳게 기술된 문장들을 모두 고르시오. 캠벨에서 CT나 펫이나 엑스레이는 나오는데 MRA는 나오지 않습니다. MRA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은 걸로 제가 봤고요. 이런 내용들은 그냥 어쩔 수 없죠. 이런 내용들은 그냥 나올 때마다 그냥 어느 노트를 만들던가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실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CT는 여러 각도에서 연속적으로 신체 단면에 X선을 조인다. 결국에 맞는 거는 가가 맞고 그 다음에 다가 맞고. 그럼 가다가 맞는 보기가 사실 몇 개 없어요. 바로 3번, 4번밖에 없죠. 그럼 이제 라가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한데 전통적인 X선은 퉁치를 검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내가 치과를 자주 간다. 그러면 쉽게 맞출 수 있으셨을 텐데 치과에 가면 검사를 하려고 할 때 보통 어디로 데려가요. 어디로 데려가서 이제 이빨을 어디에 꽉 물으래요. 그 홈에. 그럼 이빨을 그 홈에 꽉 물으면 그럼 갑자기 얼굴 주변으로 잉 하면서
3D로 뭐 돌아가는 게 있죠. 근데 그게 바로 그게 엑스레이래요. 그게 이제 구강고주로 보는 엑스레이라고 하고, 그 엑스레이를 이제 촬영을 해서 결국에는 충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엔. 그래서 결국엔 라도 맞는 보기가 되고, 결국에는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그리고 펫은 물을 구성하는 수소 원자를 이용하는 영상 기술이 아니고, 물이 아니고 포도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펫이 나왔다? 펫이 나왔다. 무조건 포도당이 나와야 됩니다. 펫, 포도당 이렇게 알고 계셔도 돼요. 펫 그리고 다른 게 나왔다? 그럼 그건 틀린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고 넘어갈게요. 네, 18번. 동물의 삼투 조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캠벨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삼투 조절자는 이제 환경에 대해서 내가 이제 내 몸과 환경이 이제 그 농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이제 물의 이동을 조절을 해야 되고요. 왜냐면 능동적으로 물을 조절하지 않았을 경우 농도에 따라서 물을 뺏기거나 물이 막 들어오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에 이제 능동적인 조절이 필요하다. 맞는 말이고요. 송어와 상어는 삼투 조절자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삼투 수능자는 바깥이랑 안이랑 그 농도, 그러니까 삼투 농도가 같은 이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농도가 같으면 물은 어떻게 될까요? 물은 균형을 이루고 있겠죠. 네, 물은 그냥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의 균형이 어렵다는 말은 이제 틀린 말이 되겠죠. 아마 여기에 수능자가 아니라 조절자가 들어가야지 이제 맞는 보기가 되겠고, 이제 삼투 수능자는 애시당초 밖에와 안에 이제 수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도가 같다는 거니까, 삼투 농도가 같다는 거니까 물이 애시당초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밖과. 그래서 3번이 보기가 틀린 거고 조절자로 바꿔줘야 되고, 4번 오징어와 불가사리는 대표적인 삼투 수능자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고요. 19번에 동물의 결합 조직에 대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 캠벨에 나와 있고, 연골에 추가해 주실 게 이제 인대만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 이제 혈액, 연골, 인대, 힘줄, 지방세포, 이 모든 것이 결합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위에는 뭐가 나왔죠? 살짝 보면 근육 조직이 나왔었는데 밑에서 결합 조직을 물어봤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신경 조직과 상피 조직을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2020년도, 2021, 2022 지금 세 개를 안 풀었었는데, 그 앞에 거를 제가 뛰어넘어서 좀 그렇지만, 일단 신경 조직과 상피 조직 2014년부터 19년, 그 다음에 2023년 이렇게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경 조직과 상피 조직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결합 조직은 전부 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으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번에서 분비되는 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균 요소가 존재하여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다. 입안에 세균이 많지만 또 항균 요소가 존재해서 박테리아 들도 없앨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입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입이나 코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이제 항균 항균 물질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뭐 눈도 그렇고요. 눈도 있죠. 뭐 리소자임이나. 그래서 있다. 어쨌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2번. 이게 너무 확실하게 틀린 게 2번에 있기 때문에 답은 손쉽게
이게 찍을 수 있으셨을 거예요. 아밀라제가 존재하여 스크로스를 메가당으로 분해한다. 이게 애초에 스크로스는 설탕이죠. 메가당은 엿당이고요. 얘는 설탕, 얘는 엿당. 애초에 이당류로 분해한다는 건 말 자체가 틀렸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 옳게 고치려면 녹말이나 글리코겐을 그러니까 이제 다당류를 이제 뭐 메가당으로 분해한다. 이렇게 해야 이제 맞는 보기가 되겠죠. 3번 산을 중화시켜 치아가 상하지 않도록 한다. 뭐 이런 건 되게 상식적인 부분이어서 맞는 거고, 당 단백질이 존재하여 입안 상피를 보호한다. 이런 것도 되게 상식적인 거니까 뭐 굳이 언급 안 해도 아실 거고, 확실히 틀린 보기 2번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했어도 2번은 너무 쉬웠죠. 그래서 답이 2번으로 골라지고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 작은 창자에서 일어나는 소화에 대한 설명, 옳게 기술된 문장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이자액은 중탄산염이 풍부해 알칼리성을 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는 거죠. 네. 그 식이지장으로 이제 음식물이 넘어오면 애초에 위산 때문에 pH가 낮을 텐데 그걸 이제 알칼리화 시키면서 중탄산염으로 알칼리화 시키면서 이제 산성을 이제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번은 맞는 보기고 가가 없는 3번은 일단 탈락을 하네요. 쓸개즙은 지방이 소화 요소에 의해 잘게 소화되도록 한다. 이렇게 유화시키는 거죠. 지방들이 이제 방울들이 큼지막한 지방 방울들이 있으면 소화를 잘 효소가 작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쓸개즙은 그 지방 그 덩어리들을 작게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작은 창자의 벽에서도 소화효소가 분비된다. 이거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벽에서도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라번 핵산 분해 요소가 작용하여 DNA를 뉴클레오타이드로 분해한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결국 다 맞는 거고,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물어보죠. 제가 이렇게 핵산 분해 요소가 췌장에서도 나오니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오니 네.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정답은 나옵니다. 핵산분해 요소는 췌장에서 나온다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다예요, 다. 소화효소가 이제 분비되는데 작은 창자벽에서 소화효소가 분비될 때 어떤 걸 놓치기 쉬우시냐면 뉴클레오 티 레이즈, 그러니까 핵산 분해 요소. 여기 밑에 있죠. 뉴클레오 타이드를 뭐 분해하는 뉴클레오타이드 분해 요소라고 해볼게요. 가 이제 작은 창자 벽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분해가 시키는 거니까 분해 산물로는 뉴클레오 사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면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제 몇 번을 푸냐면 22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22번은 비타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비타민 1은 티아민으로 결핍 시 베리베리병에 걸릴 수 있다. 이 베리베리병으로 알고 있는 게 좀 약간 낯서시면 이제 베리베리병은 각기병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각기병. 그럼 좀 익숙하시죠? 비타민 1 티아민은 이제 각기병에 걸리게 할 수 있다. 결핍하면 결핍. 이건 맞는 보기가 되겠고, 비타민 2는 B2는 뭐 이렇게 말해야겠죠. 비타민 B2는 나이아신으로 NAD 구성 성분인 조효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비타민 B5는 판토텐산으로 조효소 A의 전구체이다. 이거는 조효소 A 할 때 캠벨의 비타민 B 전구체라고 뭐 B로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맞는 설명이고, 비타민 B9은 엽산으로 결핍 시 빈혈이 생길 수 있다. 이것도 더 상식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뭐 너 빈혈 있어? 그러면 우리 엽산을 먹어야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엽산은 비구다라고 아시면 되는 거고, 결국에는 2번이 틀렸는데 2번이 왜 틀렸냐면 NAD는 나이아신 NAD는 B2가 아니라 B3입니다. 네, B2는 FAD. 요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 왜냐면 NAD랑 FAD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친구들이잖아요. 네, 어디서 들어봤죠? 세포호흡에서 해당 과정에서 NAD, 그리고 이제 TCA 회로를 돌면서 FAD가 이제 FADH로 만들어지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가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전자전달계에서 이제 거기를 이제 반응물로 반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자가 이제 환원전이 에너지가 이제 돌아가면서 전자를 통해 에너지가 돌아가면서 수소를 펌프하고, 수소를 펌프시킨 농도 차이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그때 이제 NAD, FAD를 봤죠. 근데 이제 그때 이걸 자세히 보셨으면 이제 나이아신은 비타민 B3인 거과 FAD가 비타민 B2인 거를 보셨을 테고, 답이 2번으로 그래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22번은 2번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23번은 이제 다음 보기에서 기체교환에 대해 옳게 기술된 문장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옳게 기술된 문장이요. 그러면 이제 읽어보면 어류 아가민의 혈류 방향은 아가미를 통해 흐르는 물과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네.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교환이 되지가 않죠. 농도 구배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이런 게 비슷한 게 우리 이제 혈류랑 폐에서 이제 산소 교환이 이루어질 때도 같은 방향으로 교환이 흐르지 않고 이제 역으로 흐르잖아요. 역으로. 그래서 이런 말을 쓰죠. 역류교환이라는 말을 씁니다. 역류교환이라는 말을 써서 거꾸로 흐르면서 물질들이 교환이 된다. 그래야 이제 농도가 이제 구배가 생겨서 이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향 아니니까 틀리고, 가가 답인 1번 틀리고, 곤충의 순환계는 체세포로 산소를 이동시키는데 관여하지 않는다. 곤충은 순환계에서 이제 산소를 이동시키는데 관여하지 않죠. 왜냐면 순환계가 아니라 혈관, 그 곤충은 개방순환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혈액이 아니라 그 기관이 따로 존재해서 그 기관들이 이제 O2랑 CO2를 이제 운반하는 거죠. 그래서 순환계가 아니고 산소를 이동시키는 건 기관이다, 기관.
그래서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환계가 관여하지 않는 거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나가 다 안 들어가는 단 2번. 나가 없는 2번은 답이 아니죠. 그럼 결국엔 답은 3번 아니면 4번인데 다가 있는지 없는지 다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하면 답을 고를 수 있겠네요. 흡식 호흡을 한다고 하죠. 흡식이면은 숨을 들이마시는 거잖아요. 숨을 들이마신다는 건 이 사람이 사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 사람이 엄청 그 부풀어 올라야 되잖아요. 이 몸의 그 부피가 그래야 이제 부피가 증가하고 압력이 낮아져서 이제 공기가 입으로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부피가 커지려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이 횡격막이라고 하는 가로막, 횡격막이라고도 하고 가로막이라고도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내려간다는 게 수축한다는 거거든요. 이완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축해야 돼요. 수축. 가로막, 횡격막, 수축. 근데 여기 지금 이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틀렸죠. 갈비사이근이 수축한다. 여기는 이제 갈비사이근이라고 말했는데 왜 늑강근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늑강근.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밑에 써드릴게요. 왜 늑간근. 왜 늑강근이라고 나와도 맞는 거. 갈비사이근이라고 나와도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갈비사이근, 왜 늑강근, 수축. 여긴 또 맞아요. 그러니까 틀린 걸 내도 이게 분석을 계속 문제를 풀어보면 틀린 걸 내도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게 내는 이런 패턴을 아주 많이 보이고 있다. 중앙대학교는. 그래서 결국엔 다는 틀린 거. 옳은 거 오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 다가 있으면 안 되죠. 다가 있으면 안 된다. 답은 3번. 혈액의 pH에 의해 호흡 조절 중추의 활성이 조절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추가 어디죠 그럼? 중추가 어디일까요? 답은 이응시옷으로 이응시옷입니다. 바로 연수. 이렇게 호흡 조절 중추의 역할을 하는 연수가 조절을 하게 되니까 연수로 답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pH에 의해서 호흡 조절하는 중추는 연수입니다. 네, 그렇게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모르셨던 분은 아시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24번 심장혈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개방순환계의 혈액엔 세포 사이과 구별이 없다. 위에서 뭔가 말했었죠. 어디서 말했냐면 요 부분 곤충의 순환계 얘기할 때 그 곤충의 순환계가 개방 순환계니까 다 약간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림프액이나 이런 림프관이나 혈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뭔가 다 구분이 없다. 그래서 이 말은 맞는 게 되겠죠. 구분이 없다. 개방순환계니까. 그리고 자신방벽에 위치한 동방결절이 전기 신호를 발생시킨다. 이게 틀렸죠? 네. 자신방이 아니라 어디죠? 오신방입니다. 네. 잘못하면 답이 없는 걸로 다 맞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좌심방이 아니라 우심방의 동방결절입니다. 그리고 박동 시 생기는 전기적 신호 전달이 방실 결절에서 지체된다. 캠벨에서는 약 0.09초 이렇게 지연된다고 하는데 다른데 어디를 찾아보시면 0.1초 지연된다고 하는 곳도 있고 결국에는 그냥 지체된다, 지연된다. 어떻게 됐든 조금 지연된다. 그러니까 혈액이 다 이제
들어오고 나서 수축시킬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는 그런 텀이 있다라고 생각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도 맞는 보기. 이미 답은 찾았죠. 2번으로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C. 반응 단백질의 혈중 농도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다. 어, 이게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앞에 C 반응 단백질과 심장 혈관, 그러니까 심장을 공부하면서 C 반응 단백질을 볼 수가 있는지에 대한 일단 의문은 살짝 들어요. 왜냐면 C 반응 단백질은 염증 염증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염증을 설명하는 건 어느 단원이죠? 면역이죠, 면역. 면역 단원에서 C 반응 단백질, 뭐 CRP인가요? CRP. CRP를 많이 면역 단원에서 볼 텐데 지금 여기는 심장이에요. 근데 심장에서 CRP? 저는 잘 보지 못했던 것 같고 캠벨에서도 이 내용은, 그러니까 줄글에서의 이 내용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교수님이 가져오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위험하죠, 사실. 왜냐면 1번, 1번 맞지. 3번, 맞지. 근데 만약에 2번과 4번을 2번을 몰라서 4번을 읽으면 이 4번도 책에 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결국엔 캠벨 기본서에는. 그러면 이제 헷갈리다가 뭐지 하게 되고 결국엔 찍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기초적인 거를 탄탄히 하시면서 이런 4번의 예외적인 거를 잘 비껴나가시는 분이 뭐 시험 점수가 높으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번도 결국에는 맞는 보기가 될 테고, 그리고 면역에서 제가 언급해 드린 거니까 제가 찾아본 바로는 결국 C 반응 단백질은 심혈관 질환 자분들에게도 위험이 높지만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신 분들에게도 농도가 높을 수 있다. 요거 두 개 정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5번입니다. 내재 면역에 관한 이야기는 지난 옛날 전에 기출에서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답만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맞는 보기고, 다시 접해도 반응은 당연히 동일해야 되죠. 반응이 높다거나 엄청 전에 접했던 반응보다 더 상승했다거나 더 빠르다거나 이러면 내재 면역이 아닌 게 되는 거고, 곤충의 내재 면역계는 병원체 분자에 결합하는 인지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요거 아마 캠벨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 내재 면역 부분 봤는데 이 내용이, 이 나의 보기 내용이 캠벨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도 이제 염증 반응이라고 하면서 그때 히스타민이랑 이제 비만 세포 맞겠죠? 비만 세포랑 히스타민 이제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염증 반응은 내재 면역 파트에 염증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 이제 인터페론도 이 부분에 있습니다. 가보시면. 그래서 요거 라번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25번은 4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면역 단원은 그 캠벨의 그 이제 몇 단 책이 두 번으로 나뉘잖아요. 첫 번째 책이랑 두 번째 책. 두 번째 책에 있으니까, 첫 번째 책이 아니라 두 번째 책에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캠벨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서 여기다 올려둘 수는 없는 거니까, 캠벨 그 책을 인쇄하시는 뭐라고 해야 돼? 그 출판 분들의 입장에서도 책을 사셔서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두 번째 책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6번이고요. 이런 기출로 많이 나왔었죠. 분비되는 부위가 다른 호르몬은 딱 이제 바로 아실 거예요. 너무 좀 많이 푼 것 같아서 이제 뇌하수체 전엽이고 성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도 뇌하수체 전엽이고 프로락틴도 뇌하수체 전엽이고 유일하게 그러면 옥시토신만 이 보기에서 유일하게죠. 후엽이라는 거죠. 후엽. 그래서 답이 1번. 지난 옛날에 기출에서는 뭐 ADH에서 항인용 호르몬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옥시토신으로 해서 1번이 나왔습니다. 그래 27번 수정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는 꼭 잘 읽어줘야 되니까 틀린 것, 다른 호르몬, 분비되는 부위가 다른 호르몬. 27번 난화를 하는 동안 유전자 전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네, 전사는 일어나지 않죠. 왜냐면 일단 핵이 너무 작고 애초에 지원 G2가 없잖아요. 추론을 한다고 해도 아니 굳이 생장을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추론을 한번 해본다고 가정을 해보면 내가 그 지원 G2기가 없어서 생장 굳이 막 세포질을 크게 만들거나 이제 막 그런 걸 하지 않을 세포의 크기를 키우지 않을 건데 굳이 왜 내가 에너지를 써가면서 전사를 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면 여기가 1번이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굳이 전사를 통해서 세포의 뭐 성장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그냥 온전히 난할에 집중을 하는 거죠. 세포만 이제 나날에만 그렇게 하는 나날만 하게 된다. 그래서 전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2번 분할이 끝나면 포배라는 속이 빈 세포구가 형성된다. 요것도 맞는 보기고요.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속이 빈 세포구라고 했는데 속이 빈 모양이지만 액체가 채워져 있다고 해요. 액체. 네. 그러니까 액체가 채워진 속이 빈 세포구가 이제 형성이 되고 이제 포배가 형성이 되면 낭배가 되고 낭배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세포들이 이제 각자의 위치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에 초기 배에 한 세포가 떨어져 나와 수정란처럼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요거 개념 강의나 뭐 어떤 강의나 인강 같은 거 들어보셨으면 뭔가 하나 뚝 떨어져 나왔는데 걔가 생명체가 되었다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개념으로 봐도 뭐 되고 그 쌍둥이 있죠. 쌍둥이도 아마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쌍둥이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답을 이제 제가 4번이라고 했는데 이 4번도 추론으로 풀 수 있습니다. 분할한 세포는 이전 세포보다 미토콘드리아로의 산소 공급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추론을 해보자면 산소 공급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분할한 세포, 이전 세포니까 분할한 세포, 이전 세포 결국에는 분할을 한 이 두 개의 세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전에 분할을 하지 않은 세포 이런 세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산소 공급이 어디가 더 잘 되냐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산소 공급은 어디가 더 잘 되죠? 왼쪽이 더 잘 되죠. 왜 왼쪽이 더 잘 되죠? 표면적 대비 부피 생각해 보면 되죠.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1cm의 그 가로 세로 높이를 가진 정육면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2cm의
가로 세로 높이를 가진 정육면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표면적을 구하면 6cm 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 오른쪽에 2cm는 한 면이 4니까 4, 6에 24cm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피는 1cm 세제곱 8cm 세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표면적 대비 부피의 비를 구하면 더 작은 한 변의 길이가 더 작은 정육면체가 6이라고 계산되어지고, 오른쪽에 2cm의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가 2cm의 정육면체는 3으로 계산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표면적 대 부피의 비율이 클수록 여기 6, 여기 3이죠. 클수록 산소의 공급이 어떻게 된다? 더 잘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보기를 옳게 고치려면 산소 공급이 더 잘 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4번을 그렇게 설명해서 풀었어요. 저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시고 뭔가 뭔가 이의를 뭔가 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아니면 이 내용이 이런 내용에서 다른데? 라고 해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또 그 내용을 참고하고 찾아봐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근거를 통해서 S대 표면적 대비 부피의 비가 큰 세포가 더 산소 공급이 증가한다, 산소 공급이 더 수월하다, 산소 공급이 더 좋다. 그래서 4번을 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7번은 이 정도까지 하고, 28번 식물 호르몬에 대한 문제인데요. 식물 호르몬에 대한 문제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서 애매하지만 무조건 이 정도는 다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뭐 줄기에 대한 거나 뿌리에 대한 거나 노화에 대한 거나 생장에 대한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캠벨의 식물 호르몬에 가면 큰 글씨로 써 있거든요. 뭐 그런 정단 우성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굵은 글씨들의 키워드라도 어디에 적어 놓으신 다음에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답을 이제 찾을 때는 전 어떻게 찾냐면, 애초에 지베렐린이라는 거는 그 샤인머스켓 재배할 때 지베렐린을 써가지고 과실의 발달이 좋게 만들어 준다고 애초에 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알고 있어요. 뉴스에도 뭐 많이 나왔고 기사에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과실 발달 억제, 요거 말이 안 됩니다. 지베렐린은 과실을 더 발달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제를 지워야 되니까 라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라가 틀린 거니까 라를 지워버리면 답이 그냥 2번이에요. 답이 2번이고 라 빼고 다 맞은 거라서 이 각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한번 다 찾아보세요. 네, 결국에는 다 맞게 돼 있습니다. 뭐 잎의 탄리나 이런 부분도 나와 있거든요, 책에. 그러니까 또 다음 내년 기출이나 뭐 올해 기출을 뭐 아직 중앙대학교에서 올려주지도 않았더라고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확인해 보니까 안 올려줬는데 뭐 올해 탈리에 대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죠. 네. 뭐 뿌리 옥신과 식토킨의 비율로 뭐 줄기가 어떻게 생장이 되냐, 뿌리가 어떻게 생장이 되냐, 이런 거 물어봤을 수도 있죠. 뭐 앱시산이 이거는 뭐 수분 스트레스에 뭐 생산되는 뭐 호르몬이다,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뭐 생장 억제라고 지금 나오지만, 그러니까 호르몬의 내용을 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 없는데 그 굵직굵직한 정도의 내용은 아시면 좋은 게 아니라 굵직굵직한 내용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8번엔 2번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활동전이에 대한 문제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 이 그림을 몇 번 활용했던 것 같고요. 문제 풀 때. 그래서 이 그림 보면서 문제 풀면 되죠. 가번. 아직 역치 뉴런이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 이제 역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역치에 도달하지 못해서 이제 점점 활동 전이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K 플러스 통로가 닫힌 상태에서 NA 플러스 통로가 열림. 나는 지금 어디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지금 뭐 여기쯤이라고 보면 되죠. 이 1 근처요. 지금 여기 1 근처 보면 뭐 닫힌 상태에서 뭐 열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고, 다번을 보면 확실히 이제 틀린 걸 알 수가 있는데, 통로가 열린 상태에서 K 플러스 통로가 열림. 볼까요? 다 2초 때 2초 때죠. 지금 여기 지금 2가 지났죠. 그럼 여기 지금 2를 보시면 NA가 어떻게 됐죠? 뭐 여기 살짝 열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닫힌 거예요. 왜냐면 여기를 보시면 되잖아요. 2가 살짝 넘어간 상태.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나트륨 통로가 이제 열린 게 아니라 닫힌 상태고, 칼륨 통로는 이제 열린 상태입니다. 열려야지 가공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휴지전이 아래로, 라번에서 휴지전이 아래로 내려온 상태에서 칼륨 통로가 서서히 닫힌다. 칼륨 통로가 이제 여기 내려온 상태에서는 칼륨 통로 서서히 닫히고 있죠.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을 확인해 보시고 따라가시면 결국엔 답은 이제 3번이 나오고 1, 2, 4번은 이제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9번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30번 문제 각인에 대한 내용은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각인이 아마 이게 이번 두 번째 판, 이 캠벨의 이제 두 번째 책에서도 거의 이제 끝에 쪽에 있을 거예요. 각인이. 이게 뭐 우리가 오리가 처음에 태어나면 그 태어나서 보는 사람을 뭐 엄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태어나서 봐야지, 태어나고 지난 다음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각인 엄마라고 생각 안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동물 생활사 중 특별한 시기에 국한된 학습이다. 결국에는 뭐 동물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오리를 생각해 봤을 때 태어나자마자 봐야 된다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특별한 시기를 캠벨 책에서는 임계기라고 표현했고요. 가는 맞는 복입니다. 그래서 가가 없는 2번은 일단 틀린 거고요. 2번 틀린 거고, 부한 기러기가 사람을 보면 다 커서도 사람을 따라다닌다. 이게 방금 제가 말했던 오리 이야기죠. 제가 방금 말한 오리 이야기. 그러니까 나도 맞는, 나가 다 들어있네요. 가나 어쩔 수 없이 뭐 다 답인 거고, 가나가. 답원을 보면 성체 연어가 산란을 위해 본래 자기가 있었던 강으로 돌아간다. 이건 캠벨 책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찾은 바로는 이 연어가 그 자기장, 그 지구의 자기장이 있잖아요. 지구의 자기장. 그래서 그 자기장을 태어났을 때 그 자기장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학습하는 거죠. 그 자기장의 그런 상태를 자기가 학습을 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장을 학습한다. 태어날 때 그
그때의 자기장을.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각인이라고 봐서 얘도 이제 맞는 복이라고 했고, 라에서 선천적 요소와 학습의 요소가 모두 관여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각인이 결국에는 이제 태어났을 때 이런 이제 태어났을 때 이제 그 올이나 이런 그런 요소들이랑 결국엔 자기가 봐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보기를 이용한다면 여기 또 학습이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라번도 저는 맞는 거라고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면 4번을 찍을 것 같긴 한데 확실하게 답은 이제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다른 확실하게 답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답이 있는 것들 아니라 그 제가 풀어서 뭐 애매모호한 것들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문제가 좀 애매모호해요, 사실. 책에는 요 캠벨 책에는 가본만 확실하게 나와 있지 뭐 기록이나 뭐 연어 이야기 이런 얘기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학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또 선천적 요소에 대한 이야기는 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 설명을 보면 간은 맞고 나도 맞는 것 같고, 제가 뭐 찾아본 결과 자기장을 그 태어났을 때 자기장을 인식한다. 요것도 이제 맞는 것 같고 각인으로. 그리고 이제 태어났을 때가 또 이제 선천적이라는 의미가 이제 있고, 그리고 위에 보기에서 학습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학습도 뭔가 타당해 보인다. 이래서 제가 4번을 찍었고, 혹시 30번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어디 저와 다른 풀이를 올려주시거나 다른 문제 해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걸 본다면 30번에 약간 코멘트 좀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번은 별을 치고, 요번 이제 작년이죠. 작년 뭐 문제를 푸는 걸로는 작년 1월 달에 이제 시행된 이제 편입학 시험 전공기초 생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